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형성평가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수가 조금 많으니까 같이 집중해서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류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맞죠? 암페어도 있고 밀리암페어도 있습니다. 2.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틀렸죠? 같지 않고 반대입니다. 3. 도선을 따라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맞아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 내의 전자들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은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요. 전류가 흐를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전류의 색이란 전류의 전기 회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도선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요, 시간분의 전하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그림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인 B가 전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인 A가 바로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3번, 그림은 도선 속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운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A, B에 연결된 전지의 극을 옳게 짝지은 것은 지금 전자들의 이동 방향을 보시면은 B에서 A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쪽은 마이너스 극, A 쪽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딜까요? A에서 B쪽 방향으로 전류의 이동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그림 가나는 도선 내부에서 전자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큰 동그라미는 전자고요. 조그만한 검은 점은 전자고요. 회색의 동그라미는 원자핵입니다. 자, 그럼 봤을 때 가는 지금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따라서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나는 전자들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봤을 때는 전자들이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A가 연결된 극은 마이너스 극이고 B가 연결된 극은 플러스 극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 쪽 방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 내용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이다. 맞고요. 가에서는 전자는 무질서하게 이동한다. 맞습니다. 나에서 A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서 전류는 B에서 A로 흐른다. 맞고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다음 그림은 도선 속의 전자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약간 정답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A 밑에 이 파란색 글씨 플러스 B 옆에 가나 위에 아래에 적혀있는 저 파란색 글씨들은 싹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림을 봤을 때 전자들이 지금 B에서 A 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B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 A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전자고 가는 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크기 때문에 크기 차이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는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러면 가는 원자, 나는 전자이다. 맞고요. 나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3번 A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 틀렸죠?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A에서 B 방향으로 흐른다. 자, 전자의 반대 방향인 A에서 B,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가나 모두 정지해 있다. 나는 틀려요. 나는 전자들은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4번입니다. 5번 전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압의 단위는 V, 볼트를 사용한다. 맞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얘는 맞죠? 얘는 정의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디귿, 전지는 전압을 유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지라는 것은요, 전압을 일정하게 제공하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7번, 그림은 물의 흐름을 전류에 비유한 것으로 나타낸 것이다. 역할이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봤을 때 펌프는 건전지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차는 바로 전압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레방아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구라고 했었고요. 이때 밸브는 스위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수도관은 전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에서 틀린 것은 바로 5번 물의 높이 차는 전압이라고 했었습니다. 전하량이 아닌 전압. 자, 8번 그림과 같이 물의 흐름 모형을 전기 회로에 비유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무엇이라고 했죠? 전지. 물의 높이는 무엇이죠? 전압. 파이프는 무엇이죠? 도선. 물레방아는 무엇이죠? 전구. 밸브는 무엇이죠?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따로 된 거는 없네요. 자, 여기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물의 높이에 의해 물이 흐르듯 전류에 의해 전자가 이동한다. 전류에 의해 전자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전압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죠. 2번, 펌프는 물의 높이를 유지하여 물이 계속 흐르게 한다. 맞습니다. 펌프라는 것은 건전지고요. 건전지는 전압을 유지하여 전압을 일정하게 걸어줘서 물이, 즉 전하가 계속 흐르게, 즉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맞고요. 펌프는 전지에 비유할 수 있다. 맞고, 밸브는 스위치에 비유할 수 있다. 맞고, 파이프는 도선에 비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9번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 글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전기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때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자, 이 내용 꼭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10번 그림은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5A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의 바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5A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금이 가리키는 걸 보아하니 1.5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1.5A는 몇 밀리암페어일까요? 1500 밀리암페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5A가 나올지 50mA에 연결될지 500mA에 연결될지는 모르는 법이에요. 그랬을 때 각각 눈금이 어떻게 읽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몇 암페어인지 혹은 몇 밀리암페어인지를 정확하게 보아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그림은 어떤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압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전압값을 옳게 읽은 것은 지금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된 것은 바로 15V입니다. 그러면 15V에 연결되어 있으면 눈금에서는 가운데 줄을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눈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7.5V임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현재 3V에 연결되어 있을지 15V에 연결되어 있을지 30V에 연결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각각 그랬을 때 이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어떤 회로에 전압계를 연결하였더니 전압계의 바늘이 그림과 같았다.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지 구하시오. 현재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숫자는 15볼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맨 윗줄 15볼트가 적혀있는 맨 윗줄을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바늘의 모양을 보아하니 쭉 연장했을 때 정확하게 5와 10 사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V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녀석은 7.5V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15V 뿐만 아니라 30V, 3V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눈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어떤 회로를 전류계에 연결하였더니 전류계의 눈금이 그림과 같았다. 500mA의 단자에 연결된 도선을 50mA의 단자에 바꾸어 연결하면 전류계의 바늘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500에서 50mA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500mA에 연결되어 있을 때 몇 mA의 전류가 흐르는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500mA에 연결되어 있다면 맨 윗줄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눈금이 가리키는 숫자는 현재 100mA입니다. 그러면 50mA 단자에 연결했다는 뜻은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숫자가 50mA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mA는 읽을 수 있나요? 못 읽겠죠? 그랬을 때 바늘의 눈금은 100% 50mA 넘어가서 저 끝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읽을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류계의 바늘은 해당하는 것은 오른쪽 끝까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4번 전류, 전압,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맞죠? 관계 그래프 2번입니다. 저항과 전류 사이 관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나왔었어요. 2번 전류가 일정할 때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전구의 저항에 반비례한다. 틀렸죠? 비례합니다. 자, 관계 그래프 세 번째 거였어요. 우리 프린트에서. 그러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죠? 3번 어떤 저항에 걸어준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 맞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죠. 관계 그래프 1번입니다. 그래서 VI 했을 때 일직선 나왔었어요. 4번 1옴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쿨롱의 전류가 흐른다. 네, 틀렸습니다. 쿨롱이란 단위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거고요. 전류의 단위는 1A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도 해당하고 5번 저항에 직렬 연결한 전지의 수가 많을수록 전지의 수가 많을수록이란 뜻은 무엇이냐? 바로 전압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압이 증가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당연히 증가하죠. 왜? 둘 사이는 비례 관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5번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15번 어떤 니크롬선은 전류계 5A 단자와 전압계의 3V 단자에 연결하였더니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이 그림과 같았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옴인지 구하시오. 자, 지금 문제에서 전류계 읽을 줄 아니, 전압계 읽을 줄 아니, 그러면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저항 구해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전류계를 읽어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전류계는 5A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5A가 속해 있는 첫 번째 줄을 읽어주시는 거죠. 그럼 눈금을 쭉 연장해서 바라보았더니 딱 여기 2.5A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압계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V에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V가 해당된 두 번째 줄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현재 바늘이 쭉 연장선을 보아하니 1.5V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항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된다? 옴의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었어요.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는 지금 현재 2.5A라고 되어 있고요. 대입을 하자면 그 다음에 저항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항이라고 써준 다음에
1.5V라고 숫자와 단위를 정확하게 기입해 줍니다. 그랬을 때 저항값은 얼마가 나오냐? 2.5A 분의 1.5V이므로 5분의 3 해가지고 0.6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계와 전압계를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옴의 법칙의 공식을 써서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시험 문제에 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이어서 16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였더니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이 다음과 같았다. 1. 측정된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각각 구하시오. 2. 저항의 저항값은 몇 옴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 쪽을 보면은 현재 500mA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감으로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전압계는 현재 3V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전류계를 읽어보면은 현재 여기가 0, 1, 2, 3, 4, 5이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500, 400, 300, 200, 100, 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줄에 있는 500자리가 써있는 요 줄 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류계에서 눈금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는 300이므로 측정된 전류의 세기는 300m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여기서 요구하는 단위인 암페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300mA는 얼마인가요? 0.3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압을 읽어볼게요. 전압도 마찬가지로 여기 0, 1, 2, 여기 있네. 0, 1, 2, 3, 그 다음에 0, 1,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아랫줄에 3V라고 적혀있는 줄 라인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현재 눈금이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전압은 1.5V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항의 저항값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첫 번째 옴의 법칙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옴의 법칙 공식을 서술형 평가할 때는 한글로 쓰는 것 연습하세요. 그렇다면은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이므로 두 번째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현재 0.3A고 저항값 모르니까 저항이라고 써주시고 전압은 1.5V라고 써주세요. 따라서 저항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0.3A 분의 1.5V이므로 5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까지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17번. 그림은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옴인지 구하시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00mA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라인은 어디다? 가운데 줄 라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류계의 눈금은 지금 현재 200mA에 연결되어 있고 이를 암페어로 고치면 0.2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현재 3V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V인 맨 윗줄을 읽어주면은 현재 눈금은 2V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값을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므로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숫자는 0.2A는 저항 분의 2V입니다. 따라서 저항은 얼마 나와요? 0.2A 분의 2V라서 10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회로도가 주어진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회로도를 읽는 걸 배우진 않으셨어요. 그냥 단위를 보고 이건 저항값이구나, 이거는 전압값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를 연결하고 30옴의 저항에 6V의 전원을 공급하였다.
이때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의 세기는 몇 옴인지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마찬가지로 이 또한 옴의 법칙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옴의 법칙 첫 번째 공식은 I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자, 말하면서 쓰는 거 좀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공식 기호로 쓸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한글로 쓰는 거 꼭 연습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말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좀 따라오려고 하는 거니까. 자, 현재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전류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숫자들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30옴은 6V, 30옴분의 6V.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5분의 1 해가지고 0.2A가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0.2A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과 같이 저항과 전지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옴의 법칙의 공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따라서 두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그대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저항은 5옴분의 전압은 10V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계산하면 2암페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항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0옴의 저항과 20옴의 저항을 6V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저항끼리 연결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일직선 형태로 나왔네요. 이거 어떤 연결이죠? 바로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저항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요 전체 저항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저항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하면은 전체 저항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직렬 연결된 저항에다가 전류 흐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C 지점에다가 저항을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체 저항값은 증가하게 되고 전류의 값은 반비례하여서 감소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C점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다. 자, 직렬 연결했을 때 여기 A를 지나는 전하들의 양과 B를 지나는 전하들의 양과 C를 지나는 전하의 양이 전혀 변하지가 않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전류의 세기는 시간분의 도선을 지나가는 바로 전하들의 양으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이 전하의 양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필기노트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각 지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20옴의 저항을 30옴으로 바꾸면 전체 저항은 더 커진다. 자, 20옴의 저항을 30옴으로 바꾼다는 뜻은 사실은 20옴짜리 옆에다가 10옴짜리 저항을 더 더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 저항값이 더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10옴에다가 30옴일 때나 10옴일 때 20옴일 때 랑 비교했을 때 30옴으로 바꾸게 되면 10옴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은 더 커진다. 맞습니다. A, B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B, C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이러는데요. 자, A, B 지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금 깨끗하게 지우고 A, B 지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1이라고 했고 B, C 지점에 걸리는 전압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근데 이 V1 더하기 V2는 6V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A 여기 10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20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옴의 법칙 공식 기억하시나요? I는 저항분의 전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지면 걸리는 전압값도 커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옴짜리는 10옴에 비례하여서 전압이 걸리고 20옴짜리는 20옴에 비례하여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의 그 비례값이 10옴 대 20옴이
전압 V1 대 V2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V1 대 V2는 10옴 대 20옴이라서 1대 2 비율로 걸리게 됩니다. 그럼 계산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V1은 2V고 V2는 4V임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것까지는 시키진 않을 거고요. 그냥 디귿에서 A점, B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B점, C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지 않고 다르다. 이때 다를 때 저항 크기에 비례하여 걸린다.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미안해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21번 그래프는 어떤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옴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그래프의 모습은 전압분의 전류예요. 자, 여기서 가장 쉬운 숫자를 고르는 방법은 그냥 1입니다. 1. 1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항값이 몇 옴인지 구하라는 것은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각각의 숫자를 대입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자, 20mA는 암페어로 바꾸려고 하셔야 되겠죠? 자, 20mA이기 때문에 0.02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므로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0.02A는 저항 몰라요. 1V예요. 그러므로 저항값은 어떻게 구해요? 0.02A분의 1V입니다. 따라서 0.02분의 1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바로 50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 A, B 전압에 따른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X축과 Y축이 변동된 거예요. 즉 가로축은 전류, 세로축은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쉬운 숫자를 좀 골라주시면 좋은데 전압이 1인 거를 또 골라볼게요. A는 전압이 1V가 걸렸을 때 0.1A가 흐르고 B는 0.2A가 흐른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A와 B 중에 누가 저항이 더 클까요? 즉, 누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더 클까요? 바로 적게 흐르는 A가 저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항값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옴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이 저항값들을 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성적으로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A, B만 보도록 하면은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크다? 맞죠? 왜? 전류가 더 적게 흐르니까.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더 적게 흐르기 때문에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더 큽니다. 2번,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가로축 변화량분의 세로축이기 때문에 가로는 무엇이에요? 전류예요. 세로는 뭐예요? 전압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 공식을 이용했을 때 바로 저항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분의 전압은 바로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 맞고요. 디귿,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A에 더 약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임을 알 수 있죠. 23번 그래프는 세 물체 A, B, C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물체의 전기 저항을 비교하여 부등호를 나타내시오. 부등호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방금 풀었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전압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 C는 요만큼. 누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죠? C예요. 그렇다면 방해를 훨씬 적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전류를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바로 저항이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아서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기울기가 바로 저항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되죠.
24번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 A, B를 전원장치에 연결하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그래프부터 분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봤을 때 3V일 때 B는 0.2A, A는 0.6A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적게 흐르는 B가 저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보다 B가 저항이 더 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전압분의 전류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라고 했고 전압분의 전류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이다. 틀렸죠? 저항분의 1입니다. 2번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맞죠? 전압과 전류는 현재 비례하는 관계 그래프가 보여줬어요. 같은 전압일 때 가 전류가 나 전류보다 더 많다 이러는데 가는 그냥 A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B라고 풀어주세요. 선생님이 요거 수정한다는 거 수정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A 전류가 B 전류보다 더 많다. 맞죠? 그 다음에 같은 전류가 흐를 때 B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 그냥 같은 걸로 보세요. 그러면 0.4A라고 봤을 때 A는 지금 2V가 필요하지만 B와 같은 경우에는 6V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전압이 걸린다. 맞고요. A의 저항이 B의 저항보다 더 작다. 맞습니다. 지금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5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물체 A, B의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켜 주었을 때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물체 A의 저항의 크기는 물체 B 저항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가로축 전류, 세로축 전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같은 전압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같은 전압일 때 A는 0.5A가 흐르고 있고 B는 1A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방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흐르는 A가 저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A와 B는 저항이 A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저항값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값은 먼저 ohm의 법칙에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 했고요.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볼게요. 0.5A는 저항 A분의 3V예요. 따라서 저항 A는 0.5A분의 3V이므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ohm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ohm의 법칙 공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걸 B를 구해보면은 마찬가지로 1A는 3V의 저항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 B 값을 구하면 3ohm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물체 A의 저항의 크기는 물체 B의 저항의 몇 배인가? 자, 몇 배예요?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2배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그래프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전류의 세기가 0.51A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A가 방해받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전류의 세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지금 1A보다 얼만큼 더 줄어들었어요? 2분의 1만큼 더 줄어들었죠? 방해가 얼만큼 더 됐다는 뜻이에요? 방해가 2배만큼, 2배만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B를 거꾸로 하면은 저항값의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B가 전류의 B가 1대2였다면 이제 저항값의 B는 2대1이 나오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6번. 그림은 전기 회로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자,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러면 이 넓이는 전류, 가로 곱하기 세로, 저항이죠. 자, 그런데
이 전류는 바로 무엇분의 무엇이다? 저항분의 전압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전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빗근치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압입니다. 27번 어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였더니 다음 표와 같았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몇 옴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쉬운 숫자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숫자 1이 적혀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항값은 어떻게 구한다?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옴의 법칙을 먼저 써주신 다음에 이 숫자들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항 그대로 쓰고 1.5V예요. 따라서 저항값은 얼마 나와요? 0.1A분의 1.5V이기 때문에 15옴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풀이가 좀 넘어왔네요. 그러면 다른 색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회로 가나 다의 전압 전류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의 알맞은 값을 쓰시오 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옴의 법칙에 각 숫자들을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해내라는 1차 방정식과 같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를 볼게요. 가와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임을 이용해서 전압은 2V, 저항은 몰라요. 그 다음에 전류는 1A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구하면 얼마 나와요? 1분의 2V 해가지고 1A분의 2V 해가지고 2옴이 나오게 되고 기억은 2가 됩니다. 나 보도록 할게요. 나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공식을 이용할 거고 나는 지금 현재 전압이 1.5V, 전류의 세기는 몰라요. 니은. 그 다음에 저항은 100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0분의 1.5 하니까 0.015 암페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밀리암페어이기 때문에 고치면 15밀리암페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는 15. 자, 다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인데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는 300mA, 즉 0.3A는 디귿, 그 다음에 저항값은 15옴이라고 주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0.3A 곱하기 15옴 하면은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5V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디귿은 4.5입니다. 자, 지금까지 되게 옴의 법칙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옴의 법칙이란 공식은 단 한 개지만 문제 상황이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형성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즉 저항의 연결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 여기 내용은 되게 심플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를 직렬로 연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옳은 것은 자, 직렬 연결을 했을 때의 특징들이 머릿속에 기억나셔야 됩니다. 처음 전체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증가했어요. 반면에 전체 전류의 크기는 감소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압도 걸리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전압은요, 각 저항들에 걸리는 것들에 대한 합이라고 했었습니다. 전체 전압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병렬 연결할 때와 같은 전류가 흐른다. 땡! 전류는 점점 줄어들고요. 이때 각각의 흐르는 전류들은 다 모두 같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감소하면 병렬 연결할 때와 같은 전류가 흐르지 않고 더 감소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체 저항이 감소하여 과전류가 흐를 수 있다? 아닙니다. 전체 저항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과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데한 위험성은 병렬 연결의 문제점입니다. 직렬 연결은 전류가 너무 안 흐르죠. 3번 각 전기기구에 병렬 연결할 때보다 낮은 전압이 걸린다. 병렬 연결은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 연결할 때보다 낮은 전압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전기기구들을 병렬 연결할 때처럼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5번 전기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전기기구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병렬 연결의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그림은 어느 가정에서 전기기구들이 연결된 모습과 전기기구의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금 현재 전기기구들이 모두 병렬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렬 연결했을 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볼게요. 전체 저항값은 감소해요. 하지만 전체 전류는 증가합니다. 이때 각각의 흐르는 전체 전류들의 합들이 바로 전체 전류고요. 이때 전체 전류들은 1개 걸리나 2개 걸리나 3개 걸리나 4개 걸리나 뭔들 상관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 하나하나의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항이 늘어나면 이 추가되는 전류의 값이 생겨나서 전체 전류의 값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병렬 연결의 특징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각각에 걸리는 전압들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V로 제공을 했다면 냉장고, 에어컨, TV, 전등 A, 전등 B 모두 다 220V가 걸린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220V이다. 지금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220V로 모두 동일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전등 B의 스위치를 끄면 다른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너가 끄던지 말던지 나에게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병렬의 특징이에요. 전기기구를 추가로 연결해도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변합니다. 추가로 연결한다는 뜻은 지금 전체 저항의 값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변합니다. 5번 에어컨에 흐르는 전류는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의 2배이다. 인데요. 지금 보시면 에어컨은 냉장고보다 저항값이 반으로 2분의 1만큼 감소해요. 그렇다면 전류는 똑같은 전압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에서 지금 전압이 똑같죠? 그럼 이게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전류도 2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냉장고 때 만약에 암페어만큼 I만큼 흐른다면 에어컨일 때는 이 I만큼 2배로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 4번입니다. 31번 그림과 같이 전구 2개를 가와 나와 같이 연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가, 그 다음에 나 편집하면서 날라갔나 봐요. 이거 좀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가는 지금 현재 직렬 연결이 되어 있고 나는 지금 현재 병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렬 연결은 전체 저항의 값은 증가하고 전체 전류의 값은 감소하고 전압은 각각에 걸리는 거에 합과 같다 라고 했던 거였고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체 저항값은 더하면 더할수록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감소하고 전체 전류의 값은 증가하고 이때 전압에 걸리는 크기는 전체 전압과 모두 다 동일하게 걸린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은 기억 가는 직렬 연결, 나는 병렬 연결이다. 맞다. 니은 전구 한 개의 밝기는 나가 가보다 밝다. 맞죠? 왜냐면 가일 때는요 지금 밝기 자체가 감소했었어요. 하지만 이 나와 같은 경우에서는 밝기가 일정하게 거의 변화 없이 거의 같게 1개 연결할 때나 2개 연결할 때나 3개 연결할 때나 모두 같게 반짝인다는 것을 밝기를 비춘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밝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구 한 개를 뽑을 때란 뜻은 끊어버린 때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전구는 가는 꺼지고 나는 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직렬 연결은 하나를 끄면 모두 다 꺼지고 병렬 연결은 하나 꺼봤자 나머지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32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 B를 병렬 연결하였다. 전구 A의 불이 켜진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현재는 A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A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B가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니?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와 동일한 거죠.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떻게 변하죠? A의 밝기는 변화가 없이 거의 같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B와 A는 같은 밝기를 비추고 있을 수 있죠. 대신 동일한 전구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징이 뭐다? 바로 전체 저항의 값은 감소하고 따라서 전류의 값은 증가하는데 이때 A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변화 없이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이게 증가하는 이유는 I1이 A에 작용하는 전류가 있는데 거기에 B를 연결하면서 B에 흐르는 전류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A를 끊어도 B는 그대로 흐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B를 다시 끊어버려도 A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전압 A와 전압 B는 똑같이 걸리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전구 A의 밝기는 변함이 없다. 맞죠? 전구 A의 밝기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지는 케이스는 직렬 연결할 때만 그래요. 전구 A, B는 모두 불이 켜진다? 꺼진다? 아니죠. 켜집니다. 그리고 합성 저항. 합성 저항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전체 저항입니다. 전체 저항 값은 작아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세진다. 맞습니다. 전체 전류의 값은 전체 저항 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옳은 것은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1번, 5번. 33번 다음 그림은 멀티탭에 연결한 전기기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멀티탭은 대표적으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었어요. 자, 이 병렬 연결의 특징이 또 머릿속에 착 지나가야 됩니다. 전체 저항값은 감소하고 전체 전류값은 증가하는데 TV나 전등이나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는 누구 하나 끄던지 말던지 알 바 아니게 그냥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등, TV, 에어컨, 냉장고 모두 걸리는 전압은 각각 모두 다 똑같이 유지된다는 점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는 모두 같지 않아요. 왜냐? 저항값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값에 따라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정해지지만 즉 다르지만 그 다음에 각각의 걸리는 전압들이 모두 같은 거죠. 각 전기기구에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자, 3번 멀티탭의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은 감소한다. 맞고요. 4번 TV의 전원을 꺼도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병렬의 특징. 5번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센 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이란 뜻은 저항값이 추가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값이 추가가 되면은 전체 저항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체 전류는 증가하게 되어서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정답을 말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 놀래라. 자, 34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집중. 자, 그림은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을 나타낸 것이다. TV 플러그를 뽑을 때 나타내는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된 것은 모두 다 병렬이에요. 병렬이란 뜻은 전등, TV, 전기난로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110V, 110V, 110V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뜻이고요. 이때 TV 하나 끊어준다 하더라도 전등과 전기난로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전체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틀렸습니다. 전체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 않고요. 저항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TV에 흐르는 전류가 아웃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전등 하나, 그 다음에 TV 하나, 전기난로 하나가 각각 더해진 게 전체 전류였는데
이게 하나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등과 전기난로만 합해졌기 때문에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고요. 퓨즈에 흐르는 전류는 마찬가지로 퓨즈에 흐른다는 뜻은 여기 전체 전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기구의 작동이 중단되지 않아요. 이것은 직렬 연결의 특징이고요.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낮아진다. 안 낮아져요. 낮아지지 않고요. 전압은 항상 똑같이 110V로 유지됩니다.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아닙니다. 각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누구 한 명 꺼지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저항의 연결 파트,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회로도, 그 다음에 그래프, 전류계, 전압계 이용하는 것들 등등 많이들 풀어보았어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압과 전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흐르는 것을 바로 모형에 비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안에 전자들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각각 어디 그게 연결되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단원 형성평가 총 34문제 푸냐고 고생하셨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단원 2-3단원 자기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